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오늘 함께 떠볼 가방은 플리츠 바게트 백입니다. 자잘하게 주름을 잡은 듯한 입체 줄무늬가 앞뒷면에 들어가 있고요. 윗부분은 마치 조임끈으로 오므린 듯한 모양인데요. 실제로는 조임끈 없이 스티치를 통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가로가 길고 높이가 낮은 바게트백 형태예요. 옆면 너비를 다르게 떠주면 양옆으로 벌어지는 폭이 달라져서 조금씩 다른 인상의 가방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기에 실버 색상이 옆면을 조금 더 크게 떠준 케이스라서 옆으로 길이가 더 길어진 거 보이시죠? 작지만 일상 소지품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고요. 여밈으로는 자석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가방 끈도 토트 혹은 숄더 원하는 스타일로 뜨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가장 넓은 부분이 27에서 30cm, 세로는 13cm 정도고요. 바닥폭은 7에서 9cm, 그리고 가방 끈은 토트는 33, 숄더는 53cm 정도입니다. 재료는 모아나 실 4볼 사용하겠습니다. 이 모아나 실은 비슷하게 생긴 라피아 실에 비해서 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가 아주 좋은 실입니다. 하지만 뜰 때 느낌은 라피아랑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뜨면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름 14mm 자석 단추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6호 코바늘 사용할게요. 그리고 단수 표시링도 몇 개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와 돗바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 시작은 이렇게 주름 잡힌 모양의 가방 앞뒷판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실 갖고 오셔서 윗부분 봉지만 살짝 열어서 실 끝을 안에서 갖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작업합니다. 자, 이 모아나 실은 보시기에 라피아 실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데 저희가 써보니까 실버 색상만 라피아랑 많이 비슷하고요. 다른 색상들은 조금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바스락거리지 않고 좀 바늘에 마찰력으로 달라붙는 그런 형태의 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뜨시려고 하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천천히 뜨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텐션 조절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바늘 크기에 딱 맞게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요거는 뜨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손가락에 실을 걸고 꼬리실은 어느 정도만 남겨주시면 돼요. 바늘 뒤에 가져다 댔다가 감아서 고리 만들고 실 감아서 고리 통과. 자, 요거는 꽉 당겨서 매듭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사슬 34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단에서 지금 만드는 사슬에 코산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슬 너무 빡빡하게 만들지 마시고 코산에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33, 34. 자, 사슬 34개 만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슬 뒷면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코산에 전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떠줄 겁니다. 자, 우선 사슬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바늘 아래쪽에 봤을 때 바로 밑에 있는 사슬은 방금 만든 기둥코고요. 그 밑에 있는 사슬, 여기 사슬에 이렇게 뒤에 뒤집어 보면 볼록 나온 코산이 있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요. 다시 실 감아서 바늘에 걸린 두개고리 통과. 자, 방금 짧은뜨기 하나 떴습니다. 자, 방금 코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떴을 뿐인데 여러분들 요 실이 좀 쫀득쫀득하게 마찰력이 세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늘에 딱 맞게 실을 감아준다고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뜨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떠주시면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또 떠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남아있는 코는 전부 33코인데요. 이제는 모두 긴뜨기를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코산에 바늘 넣으시고
자, 실 감고 나오는데 이렇게 바늘에 딱 맞게만 당기고 또 실 감아서 쭉 통과. 이렇게 긴뜨기 쭉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감아 나올 때 이렇게 바늘에 딱 맞게 당겨 놓고 실 감아서 쭉 세개고리 통과. 자, 마지막 코 고상까지 잘 찾아서 남은 33코 다 떠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 시작할 텐데요. 자,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편물 뒤집어 줍니다. 자, 두 번째 단에서는 마지막에 우리 여기 짧은뜨기 코 있죠? 얘만 빼고 나머지 모두 33코를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런데 긴뜨기 뜨는 위치가 평소랑 좀 다릅니다. 자, 그냥 긴뜨기를 한다고 하면 코머리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젖혀서 이렇게 찾아서 바늘 넣어서 뜨게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가 아니라 뒷모습을 계속 한번 볼게요. 긴뜨기 뒷모습에 보면 요렇게 계속 사슬 모양이 쭉 연달아서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 사슬 모양 중에 아래쪽에 있는 요 사선, 여기에 요렇게 바늘 넣어서 떠줄 거예요. 자, 지금 뒷모습에서 보이는 이 사슬 모양에서 위쪽 사선 얘는 보시면 이 코머리에 속하는 사슬 반쪽이에요. 자, 그래서 코머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아예 따로 생긴 이 사선에 뜨기 때문에 코머리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루프, 서드 루프에 뜬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계속 서드 루프에 긴뜨기를 쭉쭉 떠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사슬 하나 하고 편물 뒤집었는데 방금 만들었던 이 사슬은 코로 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코는 바로 요 자리에 그대로 떠주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고요. 여기 방금 우리 찾았던 서드 루프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바늘 넣습니다. 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 바늘 넣기가 어려워요. 요렇게 넣어서 실 감아서 나오고 역시 바늘에 딱 맞게 뜬다는 생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도 여기 있는 서드 루프에 바늘 넣고요. 실 감아 나오고 긴뜨기 이런 식으로 쭉 마지막 코 직전까지 33개 긴뜨기 해줍니다. 마지막 33번째 긴뜨기까지 해줬고요. 이제 한 코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 지난단에 짧은뜨기 뜬 코죠. 여기도 이제 짧은뜨기에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짧은뜨기입니다. 그래서 코머리 찾아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그래서 요거 뜨시면서 짧은뜨기는 그냥 코머리에 뜨고 긴뜨기는 서드 루프에 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단 역시 사슬 하나로 시작하고요. 편물 돌려주고 이번 단도 첫 코는 짧은뜨기라서 방금 사슬 기둥코 올라간 그 자리에 그대로 또 바늘 넣어서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리고는 남은 33코는 긴뜨기예요. 그리고 서드 루프에 떠줍니다. 서드 루프에 바늘 넣고 실을 딱 바늘 크기에 맞게만 끌고 와서 긴뜨기. 자, 이렇게 서드 루프 계속 찾아서 긴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뜨다 보면 여기 방금 뜬 부분과 그 다음 서드 루프 찾는 게 약간 헷갈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방금 뜬 코를 이렇게 젖혀보면 내가 뜬 서드 루프가 이렇게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서드 루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코 빼먹지 마시고 코수가 잘 맞게 떠지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자, 그러면 끝까지 긴뜨기 33개 떠주겠습니다.
마지막 코 찾을 때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코머리는 제대로 안 보이고 이렇게 사선으로 누워 있어서 얘가 서드루프 맞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젖혀보면 코머리 있습니다. 코머리가 아닌 그 다음에 있는 루프가 서드루프잖아요. 여기 맞네요. 자, 이렇게 찾아서 끝까지 코수 맞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3단까지 떠봤는데요. 그대로 편물 내려놓고 보시면 시작 꼬리실이 이렇게 편물 왼쪽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면이 가방의 겉쪽 면이에요. 겉쪽 면 표시 하나 해주겠습니다. 방금 뜬 단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고 있는 사슬 있죠? 여기 아무데나 하나 걸어줄게요. 겉쪽 면 표시하고 이제 4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하고 이렇게 뒤집어 줄 거고요. 자, 그래서 4단, 즉 짝수단은 가방 안쪽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사슬 하나 만들었는데요. 얘는 코로 셈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단은 긴뜨기로 시작할 텐데요. 긴뜨기를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사슬은 코로 셈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네 번째 단 뜨면서 우리 앞뒷면에 이렇게 주름 잡힌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주름 부분을 떠주게 될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우선 긴뜨기 23개를 떠줍니다. 자, 첫 번째 코 포함이에요. 자, 첫 번째 코부터 서드루프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쭉쭉 긴뜨기는 서드루프에 떠서 23개 떠주세요. 둘, 23. 자, 요렇게 긴뜨기 23개 다음에 이제는 요렇게 주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코를 2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주름을 잡는 코는 우리 여태까지 요렇게 서드루프에 바늘 넣어서 떴죠. 자, 지금 떠야 할 이 코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로 지나가는 사슬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사슬과 함께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 뜰 코를 찾고요. 이 코가 나오고 있는 사슬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죠. 여기에 사슬에 이렇게 포를 뜨듯이 바늘 일단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떠야 할 코의 서드루프에도 이렇게 같이 바늘 넣어서 압축하면서 바싹 잡아당겨서 이번에 긴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역시 바늘에 실 감고 방금 찾았던 다음 코 아래에 있는 사슬 모양의 이렇게 포를 뜨듯이 바늘 넣고 원래 떠야 했던 코 서드루프에 바늘 함께 넣어주고, 자, 바늘 실감아서 나오는데요. 이때도 우리 여태까지 떴던 거랑 똑같이 바늘 크기에 맞게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고 이렇게 바늘 크기에 맞게 당긴 다음 그대로 실감아서 긴뜨기 완성합니다. 그래서 긴뜨기가 너무 길게 나오면 안 돼요. 얘를 압축해서 그대로 긴뜨기 하는 거라서. 그리고 바늘 실감아서 그 다음 코도 똑같이 작업합니다. 자, 다음 코 아래에 있는 사슬에 이렇게 포를 뜨듯이 바늘 넣고 다음 떠야 할 코에 서드루프 찾아서 똑같이 바늘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실감아서 쭉 나옵니다. 실감아 나올 때 사실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실이 좀 갈라질 수 있는데요. 잘 보고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 당기지 말고 이 정도 빼준 상태에서 실감아서 긴뜨기 완성. 자, 여기가 이렇게 압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는 9코가 남아 있을 겁니다. 맨 끝에는 짧은 뜨기고 여기 앞부분에 8코는 긴뜨기죠. 그래서 긴뜨기 위에는 긴뜨기 떠줍니다. 역시 서드루프에 긴뜨기 8개 뜨게 되겠네요. 자, 8번째 긴뜨기도 사실 여기 서드루프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코머리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사선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긴뜨기 8개 다음에 마지막 코, 짧은뜨기 코죠. 여기에는 그냥 코머리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로 단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방금 4단을 뜨면서 주름을 잡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는 작업은 항상 가방의 안쪽 면, 즉 짝수단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모든 안쪽 면에서 뜨는 단에 이 주름 잡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다가 그 작업 없이 평단으로 뜨는 단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쭉 주름을 잡다가 잡지 않고 또 주름을 잡다가 그대로 평단으로 뜨고 이런 식으로 주름 작업이 들어가는 단과 아닌 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름 작업이 필요한 단을 전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평단으로 떠야 되는 단은 괄호로 묶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작업하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뜬 거고요. 자, 5단과 6단을 뜨면서 한 번 더 주름 작업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5단 뜨기 위해서 사슬 하나 만들고요. 편물 뒤집어 줍니다. 자, 그랬더니 표시링 걸린 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쪽 면이 겉쪽 면이라는 거죠. 겉쪽 면에서는 주름 잡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항상 어떤 단위든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작업해 주세요. 자, 사슬 기둥코 올라간 그 자리에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남아있는 33개의 코는 모두 서드루프에 긴뜨기, 요렇게 겉쪽 면 단은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5단 끝까지 떠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겉쪽 면 작업할 때는 사슬 기둥코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33코 긴뜨기를 서드루프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6단 떠볼 건데요. 자, 자막 보시면 6단은 주름 작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앞쪽에 23코를 긴뜨기 서드루프에 떠주시고요. 그 다음 주름 작업이니까 그거는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일단 23코 긴뜨기 하겠습니다. 자, 23코 긴뜨기 다음에 이제 2코로 주름을 잡아주는 작업 또 해볼게요. 아까처럼 실 감아서 다음에 떠야 될 코 찾으시고 그 아래에 있는 가로로 누워있는 사슬을 찾아서 먼저 사슬에 바늘 넣고 떠야 할 코 서드루프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끌고 와서 긴뜨기, 똑같이 다음 코도 실 감아서 떠야 될 코 아래에 있는 사슬 이렇게 바늘 넣어주고 떠야 할 코에 서드루프 바늘 넣고 실 감아내 와서 긴뜨기, 이렇게 2코로 주름 잡는 작업 해줬고요. 이제 9코가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8코는 서드루프에 긴뜨기, 마지막 코는 그냥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네요. 긴뜨기 8개, 그리고 마지막 코는 일반적인 짧은뜨기. 자, 이렇게 6단까지 떠봤는데요. 저랑 7단, 8단도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래서 7단 뜨기 위해서 사슬 하나 하고 편물 뒤집고요. 자, 겉쪽 면 뜰 차례네요. 자, 겉쪽 면은 짧은뜨기 하나에 긴뜨기 33개였죠. 그냥 그렇게 떠줄게요. 짧은뜨기로 시작하고 긴뜨기는 다 서드루프에 자, 이렇게 끝까지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떴습니다. 이제 8단 뜨기 위해서 사슬 하나 할 거고요. 이렇게 편물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보니까 안쪽 면 뜰 차례네요. 이렇게 안쪽 면 뜰 차례일 때는 자막을 보고 주름 잡는 작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8단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평단으로 뜨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33코는 긴뜨기 서드루프에 떠주고요. 마지막 코는 짧은 뜨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슬하고 턴을 했는데 이 사슬은 코로 셈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꼭 빼먹지 말고 첫 코부터 긴뜨기 해주셔야 돼요. 그럼 끝까지 쭉 떠보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뜨기 한 코로 8단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8단까지 함께 떠봤는데요. 이제는 자막을 보시고 36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뜨려고 턴을 했더니 이렇게 겉쪽 면을 뜰 차례다. 그러면 아까 떴던 7단 부분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안쪽 면을 뜰 차례다. 그러면 주름을 넣어야 되는지 자막을 보고 판단하시고 주름 작업은 4단 또는 6단 떴던 부분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평단으로 떠야 한다 하면 방금 떴던 8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단째 뜨고 있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단을 이렇게 재주시면 돼요. 자, 안쪽 면 봤을 때 이렇게 가로 줄무늬가 생겨 있죠. 여기 사슬 모양으로 가로 줄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짝수 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2, 4, 6, 8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몇 단째를 뜰 차례인지 그리고 그 단이 주름 잡는 작업이 필요한지 자막 보고 36단까지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끝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단까지 다 떴습니다. 안쪽 면이 마지막 단이 되죠. 자, 이렇게 다 뜨셨으면 사슬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는 매듭 지어 주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실을 길게 남겨서 바느질용으로 쓸 건데요. 남겨야 할 길이가 우리 여기 오목하게 만들어진 부분 있죠. 주름 잡았던 부분. 요 길이에 2.5배 남기고 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배 하고 절반 이렇게 해서 실 잘라 놓겠습니다. 자, 방금 만들었던 사슬 이렇게 실 빼내서 매듭이 될 수 있게 꽉 잡아당겨 줍니다. 자, 이렇게 가방 앞뒤판 중에 하나를 완성했는데요. 똑같이 작업하셔서 한 판 더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판이 되도록 만들어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쪽에 주름 잡은 부분을 이렇게 접어 넣어서 안쪽에 자석 단추를 달아주는 작업 해볼게요. 우선 나중에 옆면을 주어서 뜰 지점을 표시 먼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뜨시면서 겉면 표시했던 표시링 저처럼 빼버리신 분들은 겉면 다시 찾으시려면 이렇게 주름 잡은 짧은 구간이 위쪽으로 가도록 놨을 때 시작 꼬리실이 오른쪽에 가 있을 때 바라보는 면이 겉면입니다. 자, 이 겉면을 바라보고 여기 옆면에서 아래쪽부터 세워서 25번째 코에 모두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25번째 코에 표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끝까지 세어보시면 9코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다시 겉쪽 면을 바라보고 놔주시고요. 자석 단추 가지고 와서 위쪽에다가 달아줄게요. 자, 하나 표시했으니까 나머지 한 장도 똑같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25번째 코에 표시해 주세요. 자, 이제 자석 단추 달아보겠습니다. 자석 단추는 여기 위쪽 면에 가장 중심 되는 곳에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슬로 된 가로선 생겼던 거 뜨면서 봤던 거 있잖아요. 요걸로 요렇게 중앙으로 찾아 들어와서 여기 있는 고랑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찾아줍니다. 자, 여기에 단추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오목한 애를 달아줄 건데 최대한 끝쪽에 가깝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편물 사이에 이렇게 살짝 구멍이 있을 텐데 구멍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게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단추 끝이 여기 편물 끝을 넘어가진 않았죠. 이런 식으로 부착하고 자, 뒤쪽에서 와셔를 이렇게 껴주고요. 요거 이렇게 날을 바깥쪽으로 굽혀주는 작업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굵은 나무 돗바늘이 있어서 이 평평한 면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코바늘 뒤쪽을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손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적당한 도구로 굽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부렸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작업 해줄게요. 역시 가운데 지점을 찾고요. 편물 사이에 공간을 이용해서 얘를 이 정도로 편물이 남도록 해주고 뒤쪽에 와셔를 끼워서 고정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모두 고정했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겉쪽 면에다가 자석 단추 달아줬고요. 이제는 얘를 이렇게 접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시접을 바느질 해주는 작업 할게요. 자, 바느질할 위치는 여기 보시면 우리 방금 25번째 코 표시했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26번째 코에서 쭉 평행하게 가는 선 여기를 따라서 바느질 할 겁니다. 그래서 위쪽 면에서는 끝에 보시면 짧은뜨기 한 코가 마지막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코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용해서 바늘땀을 만들어 줄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26번째 코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사슬선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 여기 사슬들, 여기 요렇게 바늘 넣어서 쭉쭉 윗면과 바느질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도 사슬선이 있고 이렇게 접었을 때 위쪽에도 사슬선이 있는데요. 요 두 개를 맞물리도록 이렇게 접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과 뒷면이 이 사슬선이 위치가 교차돼서 나오거든요. 서로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아래쪽 사슬선이 위쪽 사슬선 두 개 사이에 놓이도록 이렇게 놓으면 맞게 위치된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준비할 게 있는데요. 이 편물이 힘이 좀 세다 보니까 나중에 바느질 하다 보면 끝에 가면 코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우리 자석 단추 달았는 부분을 이렇게 접었을 때 안쪽 면에서는 요 선과 맞물리게 됩니다. 요렇게 위치를 하나 고정을 해 둘게요. 미어지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쯤에 표시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돗바늘 연결하고요. 자, 우선 접었을 때 자, 끝부분이니까 튼튼하라고 여기 옆면에 2번 정도 고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링 걸려있는 코 바로 위에 있는 26번째 코 여기에 바늘 한번 이런 방향으로 지나가도록 한 다음에 여기 편물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여기 구멍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쭉 당겨줄게요. 바싹 당겨주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서 튼튼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아까 위쪽에 선 두 개 사이에 아래쪽 선이 오도록 이렇게 해서 바늘땀 만들기로 했죠. 자, 그래서 바로 옆 칸으로 위쪽에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선에서 26번째 코에 해당하는 애
지금 보시면 우리 전부 25번째 코에는 주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주름 넣느라고 만들어진 코, 바로 위에 있는 코가 26번째 코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늘 지나가게 하고 또 다시 바로 위에 있는 곳에 이렇게 올라오도록 바늘 보내주고요. 다시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편물에서 옆으로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아래쪽에 여기 사슬선에서 26번째 코, 주름 잡은 코 다음 코죠. 요렇게 지나가게 하고 또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고 또 위쪽에서 한 칸 이동해서 내리고 또 그 옆에 아래쪽에 있는 사슬 여기를 요렇게 포를 뜨듯이 지나가서 쭉쭉 이런 식으로 홈질 하시면 됩니다. 자, 자석단추 쪽 만나면은요, 얘는 일단 빼주고, 지금 자석단추 끝에 있는 요 편물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갈 공간이 좀 좁아요. 그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꼭 바늘이 지나가게 해주셔야 돼요. 역시 올라올 때도 이렇게 공간이 좁지만 바늘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먹지 말고 자석단추 근처에도 바늘땀 꼭 넣어주세요. 이제 끝까지 쭉쭉 바느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쯤 왔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사슬선, 얘는 지금 주름을 넣지 않다 보니까 빼먹을 수 있는데 이쪽에 사슬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슬선 이어준 다음에 위쪽으로 일단 올려주고요. 여기 끝쪽에도 시작 부분처럼 2번 바늘 지나가게 해서 튼튼하게 해주는 작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표시링 걸려있는 왼쪽 코, 26번째 코가 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실이 나오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바늘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고 쭉 당깁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갔던 위치 한 번 더 바늘 지나가게 할게요. 실이 뚫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이제 남은 꼬리실은 따로 숨기실 필요 없어요. 옆면 작업하면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 지금 생겨있는 가로 바늘땀 있죠. 여기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역시 실이 뚫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매듭을 지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은 많이 남으셨으면 어느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 하나 바느질이 끝났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았죠. 똑같이 작업해 주세요. 자, 가방 앞뒤판을 완성하셨으면 먼저 가방 끈을 작업해 주겠습니다. 끈을 다 떠주고 나서 남는 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옆면 폭을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2볼이 남아 있으실 텐데 모두 실을 이렇게 꺼내 와서 2겹 함께 잡고 새우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자, 우선 꼬리실을 30cm 정도 남겨주세요. 이걸로 나중에 몸판에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30cm 정도 남기고 실 잡아주시고 바늘로 고리 만든 다음 실 감아서 고리 통과. 요거는 매듭으로 쓸 겁니다. 꽉 묶어주세요. 자, 이제 사슬 2개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자, 그리고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이죠. 여기 이 사슬의 가운데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떠주겠습니다. 실 감아 나오고 다시 실 감아서 2개 고리 모두 통과. 자, 2개 함께 채우는 거 조금 힘들지만 천천히 해주세요. 자, 요렇게 뜨고 나면 이제 얘를 요렇게 왼쪽을 향해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나면 바늘 옆에 보면 요렇게 볼록하게 요 방향으로 요렇게 생긴 고리가 생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요렇게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합니다. 실 감아내오고, 감아내올 때 방금 바늘 넣었던 고리만 통과해서 요렇게 감아내오고요. 바늘에 고리 2개 걸려있죠? 실 감아서 2개 고리 통과. 자, 요렇게 떠줍니다. 자, 새우뜨기 첫 부분만 요렇게 다르게 떠주고요. 이제부터는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 얘를 뜬 편물을 요렇게 왼쪽으로 가도록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고리가 생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는 이 고리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2개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 2개에 한꺼번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방금 넣은 2개 고리만 통과해서 끌고 나오고요. 실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2개 고리 모두 통과.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새우뜨기. 몇 번만 더 해볼게요. 요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고리를 찾습니다. 2개로 보이잖아요. 2개 고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고 실 감아서 그 2개만 통과해서 끌고 나오고, 그리고 실 감아서 바늘에 걸린 2개 고리 통과.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2개 고리에 바늘 넣어서 끌고 나오고 실 감아서 2개 고리 통과. 또 이렇게 돌려줘서 고리 찾고,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새우뜨기 시작한 곳부터 재었을 때 토트로 사용하실 분들은 40cm, 그리고 숄더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60cm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토트 할 거라서 40cm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40cm 다 떠줬고요. 이제 매듭 하나만 짚고 잘라주겠습니다. 일단 사슬 하나 해서 요거는 매듭으로 쓸 거고요. 자, 꼬리실을 우리 시작 부분과 같이 3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남겨놓고 쭉 이제 빼서 마지막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당겨줍니다. 자, 요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요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가방끈 하나를 더 떠주셔야겠죠. 자, 2번째 가방끈 뜰 때는 먼저 뜬 가방끈이랑 이렇게 크기가 맞는지 재어 가시면서 떠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끈 2개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가방 옆면으로 넘어갈게요. 앞서서 자석 단추까지 다 달아뒀던 가방 앞뒤판을 다시 가져오시고요. 둘 중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한 판에만 옆면을 코를 주어서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석 단추가 보이는 안쪽 면 바라보면서 옆면 작업합니다. 이렇게 안쪽 면 바라봤을 때 왼쪽에 위에 보시면 바느질하고 남은 꼬리실 있죠? 여기 옆쪽에 있는 이 표시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새실 가지고 오셔서 손가락에 걸고 꼬리실은 어느 정도만 남깁니다. 자, 표시링 걸려있던 자리에 바늘 넣고요. 자, 새실 끌어와서 고리 만들고, 자, 매듭을 하나 지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잡고 있던 꼬리실로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뒤를 향해서 한번 감고 앞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실 감아서 바늘에 2개 고리를 통과한 후 꼬리실을 뒤쪽으로 가져가서 이 작업하고 있던 실과 함께 쭉 잡아당깁니다. 뒤쪽에 매듭이 지어지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앞쪽에는 사슬 하나가 만들어져서 얘는 기둥코로 쓸 거예요. 자, 지금 기둥코가 올라오고 있는 그 자리, 같은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이 사슬 때문에 이 코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같은 코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코에 자리 넣어서 첫 코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짧은 뜨기 할 거고요. 짧은 뜨기 하면서 여기 바느질하고 남아있는 꼬리실, 그리고 우리 방금 만든 꼬리실 모두 정리하면서 뜰게요. 그래서 바늘 위에 걸쳐지는 거 확인하면서 떠줍니다. 이렇게 바늘에 걸쳐 놓고 실 끌고 오고 짧은 뜨기. 자, 여기는 전부 코머리처럼 생긴 게 보이는데요. 요거 사실은 우리 여기 앞뒷판 뜰 때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입니다. 총 여기 25개의 사슬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25코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뜰자리에 바늘 넣었을 때 꼬리실 2개가 바늘에 걸쳐지도록 한 상태에서 쭉쭉 짧은 뜨기 25코 떠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25개 짧은 뜨기 다 떴고요. 이제는 이렇게 돌려서 이 긴 변에서 코를 50개 주워 주겠습니다. 이쪽에 25코 주어졌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쪽에서는 어디에서 코를 주어야 할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슬로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는 선들이 있을 거고요. 그 선들 사이에 쏙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고랑처럼 쏙쏙 들어간 부분, 이 고랑 하나마다 2코 또는 3코를 주어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2코를 줍고 어디에서는 3코를 줍는지는 제가 자막으로 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2코를 줄 경우에는 어디에서 줍게 되는지, 그리고 3코를 줄 경우에는 또 줍는 위치가 어딘지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 고랑에는 2코를 줍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2코를 줄 경우 첫 번째 위치는 이 편물을 살짝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여기 고랑 부분에는 뒷면에 이 고랑의 가운데에 사슬선이 지나가고 있죠. 마지막에 있는 이 사슬의 중심 부분, 여기로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해서 코를 주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나중에 가방이 다 이어졌을 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사슬에서 코가 쏙쏙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마지막 사슬에서 코가 나오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겉쪽 면의 사슬 끝에서 하나 꼭 줍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위치는 이 고랑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 여기 사슬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 사슬선 끝에서 하나 주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사슬 중간이 아니라 이 사슬이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고 있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 오른쪽 옆쪽에 이렇게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바늘 넣어보면 선이 이 바늘 위에 2개가 걸쳐지는 것처럼 될 거예요. 여기에 바늘 넣어서 줍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못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선이 나오기 전에 어느 지점에 동일하게만 계속 바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이 끝나는 부분에서 하나 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코를 줄 위치, 즉 여기 뒤쪽에 있는 사슬 끝에 가운데 바늘이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고랑의 가운데에는 긴뜨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 끝에 있는 긴뜨기와 그 전 긴뜨기 사이에는 공간이 살짝 만들어져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 공간에 왼쪽에 보면 세로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살짝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선 뒤에도 세로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로선들 사이에 이렇게 바늘 넣는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향해서 이렇게 바늘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뒷면을 보면 이 사슬의 가운데로 바늘이 나왔습니다. 자, 옆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이 고랑에 있는 긴뜨기 중에 끝에 2코 사이에 공간에서 살짝 지나가고 있는 세로선들, 이렇게 해서 보면 2개인 게 보여요. 그 사이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보면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자, 방금 찾은 위치에 바늘 넣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랑이 2개이기 때문에 여기 2개짜리는 첫 번째 위치가 뒤쪽 사슬 가운데 이렇게 바늘 넣고 꼬리실이 하나 나타났죠. 얘는 우리 앞뒤판 뜨기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꼬리실이에요. 요것도 정리하면서 뜹니다. 자, 그대로 실 끌고 나와서 짧은 뜨기. 나중에 코수가 50개 잘 주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첫 코에 콧머리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고랑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사슬 뾰족한 부분 옆에서 줍기로 했죠. 요렇게 바늘 넣고 역시 꼬리실 정리하면서 뜹니다. 짧은 뜨기. 자, 이제 다음 고랑은 보니까 3코 뜨라고 돼 있네요. 자, 이제 3코 뜨는 위치는 두 번째, 세 번째 코는 방금 뜬 것처럼 하는 거예요. 1번은 어디서 줍냐 하면 이 고랑의 시작 부분에 있는 여기 사슬 선 있죠. 그 옆에서 하나 주어줍니다. 자, 여기는 줍기 쉬워요. 자, 끝에 보면 긴뜨기가 누워 있는데 긴뜨기가 떠지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이 크게 뚫려 있을 겁니다. 여기 그냥 바늘 넣어서 첫 번째 코를 줍습니다. 그래서 1, 2, 3 순서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끝에 있는 긴뜨기 다리가 나오는 곳 여기 구멍에서 첫 번째 코 줍고, 자, 2번, 3번은 아까 주어줬던 곳과 똑같습니다. 끝에 있는 긴뜨기 사이에 여기 세로선 사이로 바늘 넣어서 뒤쪽에서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꼬리실 역시 정리하면서 짧은 뜨기. 자, 두 번째 코 주었고요. 자, 이 고랑이 끝나는 곳 끝에 있는 사슬 뾰족한 곳 옆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세 번째 코. 자, 이렇게 2개 줍는 위치, 3개 주어야 할 위치 모두 잘 떠봤네요. 자, 자막 보시면서 이번 고랑이 3개인지 2개인지 확인하시면서 쭉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3개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야 할 코는 마지막 긴뜨기에 여기 옆에 공간 생긴 곳에 첫 번째 코,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세로 바 사이로 바늘 넣어서 뒷면에서 확인하면서 두 번째 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슬, 마지막 사슬 뾰족한 부분 옆에 바늘 넣어서 세 번째 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세요. 쭉 끝까지 줍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고랑에서 2코 줍는 곳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고랑에서는 여기 왼쪽에 이 사슬 옆에서 줍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3코 줍는 곳에서 첫 번째 줍던 자리 있죠. 여기 긴뜨기 밑에 큰 구멍, 여기서 한 코를 줍고요. 역시 뒤편에 있는 사슬 가운데에 이렇게 주어서 마지막 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줍고 나면 아까 표시링 꽂아뒀던 곳에서부터 50코가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코머리에 하나씩 떠주시면 25코가 나오겠죠? 표시링 걸린 곳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첫 코가 약간 여기 사슬 기둥코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코를 역으로 세셔서 여기 첫 코 잘 찾아 주시고요.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자, 코수 확인 위해서 저는 또 하나 걸어 주겠습니다. 25코 모두 이렇게 떠주세요. 자, 마지막 25번째 코까지 짧은 뜨기 해줬고요. 자, 이렇게 뜨고 나면 옆면 지금 첫 번째 단에서 뜬 코 수는 모두 100코입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는 계속 편물 방향 바꿔가면서 짧은 뜨기만 떠주시면 돼요. 자, 사슬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요렇게 편물 돌려서 사슬 기둥코 올라간 그 자리 첫 코부터 쭉쭉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 뜨실 거냐 하면 지금 방금 떴던 첫 단을 포함해서 총 17단 뜨고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17단까지 뜨고 나면 안쪽 면에서 뜬 단이 마지막 단이었을 거고요. 이렇게 겉쪽 면을 바라보고 뜰 차례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끈을 먼저 떴잖아요. 그래서 남은 실 양을 가지고 더 뜨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단을 추가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취향대로 뜨시되 똑같이 홀수단으로 끝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겉쪽 면을 뜰 차례에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17단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옆면 17단 다 뜨고 돌아왔는데요. 마지막 단이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뜬 단이었고요. 이렇게 겉쪽 면 뜰 차례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자, 저랑 다른 단수로 뜨신 분들도 안쪽 면에서 뜨는 단이 마지막 단, 즉 홀수 단까지만 작업하시고 돌아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아있는 앞뒷판 중에 하나, 얘를 연결해 줄 텐데요. 자, 연결 작업하려면 지금 저는 이렇게 옆면을 벽처럼 세워놓고 봤을 때 안쪽 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겉쪽 면을 바라보면서 옆면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놓고, 자, 남아있는 면을 갖고 와서 안쪽 면을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겹쳐서 쭉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나중에 가방을 한번 싹 뒤집어 줄 거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위치는 표시링 걸려 있는 것 중에 왼쪽 표시링 여기서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 앞뒷면 얘랑 옆면이랑 함께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로 쭉 이어 줄 건데요. 우리 여기 옆면 뜨기 시작할 때 이쪽 앞뒤판에서 백호를 쭉 둘러가면서 짧은 뜨기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백호를 둘러가면서 짧은 뜨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코 줍는 거 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니까 기억도 올리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앞뒤판에 표시링 빼주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고요. 자, 옆면 뜨다가 멈춘 곳 있죠? 여기는 보시면 사슬 기둥코 아직 올라가지 않고 마지막 단의 마지막 코까지만 뜬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살아있는 이 고리에 바늘 넣어서 실 잡아주고 이 고리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 내옵니다. 우선 사슬 하나 만들어서 기둥코로 사용할 거고요. 방금 넣었던 자리 그대로 앞뒤판의 코머리와, 자, 이번에 여기 옆면에서도 마지막 코에 코머리 찾으셔서 바늘 넣고 이 상태에서 꼬리실도 정리하면서 뜰 거예요. 바늘에 함께 걸쳐 놓고 그대로 실 당겨서 짧은 뜨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뒤판에 다음 코머리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옆면 코머리 같이 찾아서 당겨와서 짧은 뜨기. 이렇게 끝에 있는 25번째 코까지 쭉 한번 떠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만 남은 상태인데요. 제가 요거 옆면에 100코니까 구간을 좀 나눠서 표시했어요. 여기 밑면은 50코, 옆쪽은 전부 25코씩이니까 구간 나눠서 코 잘 맞게 작업되고 있는지 이렇게 꽂아놓고 작업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 25번째 코 이제 이렇게 이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긴 변 시작되니까 요거 빼서 이렇게 돌려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쪽 변에서는 또 다시 여기 고랑에서 2코 또는 3코를 뜨면서 옆면이랑 이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느 고랑에 2코인지 3코인지 다시 또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고랑에는 2코입니다. 2코 줄 자리는 뒤편에 있는 사슬
선에서 마지막 사슬 중간으로 나오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는 여기 왼쪽 사슬선 바로 옆에서 뾰족한 곳 옆에서 주었던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편 사슬에 나오게 하려면 마지막 코 옆쪽의 공간에서 여기 짧은 선들 사이에 바늘 이렇게 넣어서 뒤편에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맞은편 옆면에 다음 코 바늘 넣고 역시 꼬리실이 하나 있죠. 얘 또 정리하면서 바늘에 걸친 상태에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해서 이어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여기 마지막 사슬의 뾰족한 곳 옆에 바늘 넣기로 했죠. 이렇게 나오고 맞은편 옆면에 다음 코 짧은뜨기. 자, 그 다음 고랑은 세 코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어야 할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사슬선 끝쪽에 보면 이 긴뜨기 나오고 있는 요 큰 공간 있죠? 여기 바늘 넣고 첫 번째 코 떠주고요. 자, 두 번째 자리는 아까 두 코 주었을 때랑 똑같죠? 여기 긴뜨기 두 개 사이에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뒤쪽에 잘 나오는지 보고 이렇게 두 번째 코 떴고요. 세 번째 코는 왼쪽에 있는 이 사슬 세로선 끝에 있는 사슬 뾰족한 곳에서 그 옆에 요렇게 세 코씩 줍기로 했죠. 자, 이제는 자막 보시면서 세 코인지 두 코인지 확인하시면서 쭉쭉 여기 긴 구간 다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0코가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에 남은 고랑은 약간 위치가 달랐죠? 자, 첫 코를 세 코 주울 때처럼 긴뜨기 끝에 있는 이 공간에서 주어주고요. 자, 두 번째 코는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 공간에 이렇게 사슬 뒤편에 가운데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50코 다 이어졌고요. 이제 다음 구간에 시작코 나왔으니까 코수가 잘 맞았네요. 자, 이제 남은 25코 코머리와 코머리끼리 쭉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 딱 맞게 이어졌네요. 자, 이제는 사슬 하나 만들어서 요것도 매듭으로 쓸 거고요. 실을 돗바느질 가능한 정도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쭉 빼주고 작게 매듭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한번 뒤집어서 모양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이었던 쪽은 여기 편물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쭉쭉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이어진 거 보이네요. 자, 이제 남은 작업은 우리 아까 끈 떠났던 거 가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방 뒤집어서 끈다는 작업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가방 안쪽 면을 보시고요. 가방은 이렇게 거꾸로 둔 채로 위치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여기 시접 부분에 세로선들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거 보입니다. 자,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 사이에 쏙 들어간 고랑 부분에 이 끈이 이렇게 놓이게 할 거고요. 자, 그럼 끝은 이렇게 내려서 몸판 쪽으로 가게 해서 얘를 고정할 텐데요. 그 위치는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선
그리고 그 선의 끝에서 보시면 이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여기 끝을 연결하겠습니다. 표시 하나 해둘 거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서 끝은 여기 표시한 곳 요렇게 달아줄 거고요. 반대편도 그럼 동일하게 시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 이 고랑에 끈이 갈 거고요. 끝부분은 이쪽에 있는 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끝에서 두 번째 사슬 여기에 요렇게 끝이 놓이도록 고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로선 개수 세실 때 요렇게 우리 방금 옆면 이어주면서 생긴 여기 코머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옆면 있게 한 거 빼고 이렇게 선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반대편 손잡이 먼저 달아 봤는데요. 우리 가방이 이렇게 위쪽이 조금 좁아지는 모양이니까 우리가 아까 위치 찾아서 달기로 했던 위치에 딱 달고 나면 살짝 이렇게 끈이 위로 이렇게 기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릴 겁니다. 자, 이제 다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꼬리실 남겨놨던 거 돗바늘에 우선 연결을 해 주시고요. 바느질하기 좋도록 잡아줄게요. 자, 요렇게 끝을 갖다 대고 자, 표시링 걸린 곳 요렇게 사슬을 포를 뜨듯이 요렇게 통과시키고요. 자, 표시링은 빼주고 요렇게 쭉 통과시킵니다. 바짝 달라붙을 수 있도록 실 충분히 당겨주신 다음에 지금 방금 지나갔던 사슬 한 번 더 똑같이 바늘 넣었던 방향도 동일하게 제가 지금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넣고 있죠. 한 번 더 감아서 매듭 짓듯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먼 쪽에서 바늘 넣어서 가까운 쪽으로 끈을 관통시켜서 빼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 사이에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바늘 보내보시면 바늘 끝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관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서 이쪽 몸쪽 가까운 쪽으로 바늘 보내주고요. 자, 이제는 아래쪽에 끈 말고 몸판 쪽에 보시면 우리 처음에 표시링 걸려있던 사슬은 써버렸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더 있잖아요. 얘를 다시 이렇게 포를 뜨듯이 바늘 넣어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자, 바늘이 다시 먼 쪽으로 갔죠. 자, 다시 이쪽 방금 관통할 때 썼던 곳 말고 그 위에서 이렇게 바늘 또 넣어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 또 관통시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 또 몸판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사슬은 끝났으니까 여기 주름 잡느라고 떠놓은 긴뜨기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 방향으로 포를 뜰 수 있는 곳을 아무 곳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곳에 바늘 넣어서 반대편으로 바늘 보내줍니다.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끈을 통과시켜서 몸에 가까운 쪽으로 가지고 오고요. 지금 이제 시접 부분에 여러분들도 도착하셨을 거예요. 시접에 도착했을 때는 이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슬 사이에 이렇게 가기로 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사슬 사이에 있는 고랑에서 이렇게 적당한 바늘땀을 찾으셔서 저는 짧은뜨기 2단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 통과시킬게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또 보내주고 또 다음 바늘 넣어서 또 관통시킵니다. 끈 관통하고 자, 이제는 보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슬 선 사이에 얘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사슬 모두 이용해서 여기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사슬 이런 식으로 관통시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끈 한번 관통해서 다음 사슬 쓰셔도 좋고요. 자,
바깥쪽에서 바늘단 보이는 거 걱정되시는 분은 방금 떴던 곳 한 번 더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달고, 자, 이제는 같은 곳에, 끈에도 같은 곳에 바늘 넣어서 한 번 더 똑같은 곳에, 끈도 똑같은 곳에 통과시키고, 아래쪽에 사슬과 사슬 사이도 똑같은 곳에 한 번 더 지나가게 해서 튼튼하게 마무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남은 실은 새우뜨기 한 끈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기고 나서 남은 실은 이제 잘라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달렸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이쪽 끝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끈이 꼬이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모양 확인하면서 처음 시작점 이렇게 시작하셔야겠죠. 자, 반대편까지 달아주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반대편까지 달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반대편에 있는 손잡이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실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완성되겠네요. 자, 꼬리실 정리 후에 이제 가방을 뒤집어 줄게요. 역시나 시접 부분이 바깥쪽으로 많이 밀려날 수 있도록 바짝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주름 잡힌 플리츠 바게트백 오늘 함께 떠봤는데요. 여러분 따라 뜨시기 어떠셨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